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뉴 강좌 그 세 번째 챕터로 오토 레이아웃에 추가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페이스 비트윈의 오토 변경. 두 번째, 오토 레이아웃 겹침. 세 번째, 오토 레이아웃 랩. 네 번째, 랩 응용 예제.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스페이스 비트윈의 오토 변경입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인 여러 자손 요소들이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는 양쪽 끝에 붙고 나머지 요소는 균등 배분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기능으로 예전 제 수업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기능이지만 기능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능이었어요. 기존 기능에는 바로는 없었고 이 오토 레이아웃에서 점점점을 누르면 새로운 어드밴스 레이아웃이라는 창이 떠서 거기서 스페이싱 모드를 바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창을 띄우지 않습니다. 점 누르시는 거 아니고요. 갭 주셨던 부분이 있죠. 여백을 주셨던 부분을 누르면 오토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죠. 동영상 하단에 보면 블로그 주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 파일 소스가 있을 거니까요. 다운받아가지고 실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스페이스 비트윈 오토라는 걸 해볼 건데요. 지금 소스는 제가 만들어놨고 벌써 오토 레이아웃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픽스드로 되어 있어요. W를 픽스드 위드스로 해놨고요. 그럼 넓히면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때 간격이 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죠? 예전에는 이걸 스페이스 비트윈을 하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점점점을 눌렀는데 이제 스페이싱 모드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뭘 눌러주시면 되냐면 이 갭 있는 파트에서 오토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더 간단해졌죠? 사실 예전에도 스페이스 비트윈을 누르면 여기가 오토로 바뀌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하실 거거든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토 레이아웃 전체를 넓히면은 첫 번째와 마지막 건 양쪽 끝에 붙고 균등 배분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업 두 번째, 오토 레이아웃 겹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되면서 오토 레이아웃 요소들끼리 겹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요소들 간의 깊이 조절도 추가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소스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오세요. 겹침 처리 파트에 오셔가지고요. 역시 제가 또 오토 레이아웃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갭이잖아요. 갭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시면 보이시죠? 겹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고 여기를 또 픽스 위드스로도 처리를 하면 줄이면 이렇게 보이시죠? 안 줄어요. 하지만 오토로 바꿉니다. 자, 그럼 겹치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오토로까지 되시면은 픽스드일 때 저렇게 겹침 현상이 발생되면서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겹쳤다고 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쳤을 때 점점점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 캔버스 스태킹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 순서대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라스트 온 탑을 퍼스트 온 탑 이렇게 바꾸시면은 당연히 먼저 있는 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 깊이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죠. 레이어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깊이 조절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세 번째, 오토 레이아웃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토 레이아웃은 수직 수평 나열을 하려고 만든 기능입니다. 옆에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자손 요소들을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하거나 수직 나열 처리를 하려고 만든 기능이라는 거죠. 원래 코딩의 플렉스 개념을 가져온 기능이 바로 오토 레이아웃입니다. 그럼 플렉스가 뭘까요?
나 오늘 플렉시블 했지 뭐야. 이런 뜻의 불을 과시하는 뜻은 아니고요. 플렉시블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건데 자손 요소들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플렉시블이 유연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손 요소들이 유연하게 처리가 되게 하려고 만든 게 바로 이 플렉스 코딩 개념이거든요. 그 플렉스는 크기나 여백이 잘못되더라도 무조건 수직 수평 나열 처리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저희가 컬럼 시스템을 만들 때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너지지 않게 처리하려고 만든 기능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연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플렉스 랩이라는 걸 통해서 줄바꿈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모 사이즈보다 자손인들이 더 큰 경우는 줄바꿈을 처리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 오토 레이아웃에 그 랩 기능이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즈보다 자손들이 더 크다? 그럼 줄바꿈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 사이즈가 픽스드 될 때 자손들이 더 크다면 줄바꿈을 하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플렉스 랩이라는 건데 오토 레이아웃에서 랩이라는 기술로 착안해 갖고 온 겁니다. 랩은 오토 레이아웃에 추가된 요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기능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수직 나열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 나열 처리를 하는 거고 마지막이 랩 아이콘이야. 요걸 눌러야만 처리가 되는 거죠. 다시 기능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영역보다 작은 경우에요. 부모 영역이 1000픽셀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손 요소들이 300이다? 그럼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게 처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부모 영역보다 큰 경우에요. 부모 영역은 여전히 1000픽셀인데 자손 요소들이 500이다? 그럼 이렇게 줄바꿈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때 반드시 그 랩 아이콘이 눌려져 있어야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랩 실습을 위해서요. 세 번째 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랩을 처리를 하려면요.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눌러야 됩니다. 랩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수직 수평 나열만 하겠다는 건데 랩이 가능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에 있는 랩 아이콘을 눌러주십니다. 요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파트들도 조금 랩핑 처리가 된다라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랩 처리를 할 때는 아이콘이 이렇게 변경되죠. 그럼 기존의 아이콘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수직 수평 나열될 때 이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레이어의 아이콘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도록 할게요. 부모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사이즈가 줄으니까 이렇게 랩핑으로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이시죠? 부모 크기가 자손들보다 크다면 당연히 줄바꿈 처리가 되진 않겠지만 작다면 이렇게 줄바꿈 처리를 한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수업 네 번째 랩 응용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예제는 이런 전시 배너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PC 버전에서는 수평 나열되던 거를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수직 나열 처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랩 처리가 되는 것을 응용 예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배우시려면 맥스나 민이라는 수업을 들으셨어야 돼서 제 이전 강좌를 듣고 오셔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소스에서 네 번째 페이지인 4랩 응용 예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시 배너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엑시비션 배너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자손으로 배너와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벌써 오토 레이아웃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오토 레이아웃을 하면 이렇게 수평 나열 처리가 될 텐데 이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보이시죠? 그럼 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익시비션 배너 자체한테도 최소 사이즈랑 최대 사이즈를 지정을 해볼 거예요. 최소는 모바일 최소 사이즈로 좀 줄기는 할 건데 400으로 일단 그냥 맞추겠습니다. 더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가 맞춰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1200, 더 이상 넓어지지 않게 처리를 할게요. 왜냐면 PC에선 이렇게 가운데 오게 처리할 거라서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리거나 줄일 때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고 키워도 더 이상 키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랩핑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익시비션 배너 가셔가지고 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랩 처리는 되는데 저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것들도 최소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dd min width 가셔서 역시 4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모바일 최소 사이즈로 4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전부 다 필 컨테이너로 해서요. 나머지 크기에선 부모 영역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50%씩 처리가 되게 처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줄여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반응형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 문제 있는 파트가 보이시죠? 바로 이 탭 버튼 파트예요. 이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되어 있는 파트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잘려 보이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좋잖아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렇게까지 400까지 줄이면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이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가셔가지고 탭 랩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탭 랩은 필 컨테이너로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 랩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다 눌렀고요. 그럼 다시 전체에 배너 잡으셔가지고 줄여볼게요. 더 이상 공간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밑으로 알아서 저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사이즈에서도 디자인을 많이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실까요? 자, 이게 바로 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디브 모드 맛보기.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